부장의 사이클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다양한 시장의 흐름과 지표들은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대장인 비트코인의 행보부터 살펴볼 건데, 최근 비트코인 주식 흐름 모델을 만든 익명의 인물 플랜비가 X차트를 공유하며 비트코인이 4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해서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역사적으로 200주 이동평균선을 넘을 때마다 4배씩 상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MA는 암호화폐의 장기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널리 사용되는 기술적 분석 도구이죠. 이 지표는 종종 추세의 강세 또는 약세 여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200MA 위로 상승하면 잠재적인 가격 상승을 의미하며 상승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죠. 그리고 반대로 200MA 아래로 하락하면 장기 상승세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데, 관련 차트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4,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2017년 강세장을 예시로 보면 되는데, 4,000달러에서 사이클의 정점에 이뤘을 때는 17,760달러까지 상승했죠. 그리고 다음으로 2020년 11월에는 약 15,560달러 거래가 1년 후 69,000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여기서 흥미롭게도 각 사이클의 모든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조정을 겪는 지루한 기간을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주목할 만한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데, 다시 말해 최근 비트코인이 73,000달러 이상까지 상승했던 것이 현재 사이클의 정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로서 이번 상승장에는 아직 더 많은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더불어 옵션 시장의 성과를 보면 트레이더들은 금리 인하로 인한 캐리 트레이드 해소와 유동성 대체가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시장 트레이더들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의 중장기 성과에 대해 낙관적이고, 이는 약세장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상승장이 기대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긍정적인 지표로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매도가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 자체 역시도 강세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인데, 해시 비율의 30일 및 60일 이동 평균을 관찰하는 해시 리본 지표를 보면 해시레이트가 초당 638 엑사해시라는 새로운 최고치에 도달한 것과 동시에 채굴자 항복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는 채굴자의 블록 보상이 약 3125BTC로 감소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처음으로 반등한 것이어서 주목할 만한 수치로서, 이 지표가 정확한 가격 바닥을 짚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 감소를 신호함으로써 가격 상승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일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6월 말에도 FTX 폭락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채굴자들이 채굴을 포기했거든요. 이는 높은 운영 비용이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수익을 초과했기 때문인데,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채굴자들은 약 28,018 BTC를 매도했으며, 이는 현재 시장 가격으로 16억 8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다시 말해 채굴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줄어들면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판매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서, 채굴자들은 채굴 보상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채굴 업체들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네트워크에 해시레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는 새로운 기계, 전기, 직원과 같은 채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판매할 필요 없이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온체인 수요도 비트코인 바닥을 다지는 단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57,000달러에 도달한 후 1일 평균 토큰 전송량이 65만 달러에서 76만 5천 달러로 증가했고, 이는 비트코인이 57,000에서 68,000달러 사이에서 안정화하며 바닥을 다지는 흐름과 일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송량 급증은 주로 보유자들의 패닉 매도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이 매도 압력을 효과적으로 흡수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가격대는 비트코인에 대한 견고한 수요를 의미하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말해 비트코인이 시장 바닥을 다지는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고, 또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전형적인 패턴 역시도 평균적으로 170일 후에 상승하는 사이클이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는 122일째에 있기 때문에 강세장에 대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리플이 새로운 일괄 데브넷 서버 출시로 XRP 레저를 강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목받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분석해보면 일단 리플의 X는 배치 데브넷 서버를 이제 병렬 XRP 레저 테스트 네트워크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공유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실제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XRP 레저
계획서에 변경사항을 테스트하고 소프트웨어를 연결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죠. 그리고 네트워크의 원장 내역과 잔액은 언제든지 재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이제 새로운 일괄 거래 기능을 탐색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여러 거래를 묶어 단일 단위로 실행할 수 있어 복잡한 작업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향상되는데, 여기서 이런 기술의 실용적인 사용 사례 중 하나는 NFT를 주조하고 단일 거래로 해당 토큰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모습은 현재 XRP 레저가 9천만 개 원장을 마감하여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XRP 레저의 성장과 커뮤니티 참여를 강조하는 주요 성과로서 서버의 가용성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데, 현재 핵심이 되는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생태계 확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리플이 SEC와 소송을 끝낸 후 XRP ETF를 출시할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다시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SEC와의 소송이 끝나면서 이제는 법적인 불확실성이 없고 XRP는 다른 많은 암호화폐가 갖지 못한 수준의 규제의 명확성을 얻었기 때문에 리플 측은 이제 본격적으로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상태라서 결국 이러한 소식들이 XRP ETF를 향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소송 와중에도 XRP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차기 ETF 후보로 계속해서 주목받으면서 2024년 말 또는 2025년에 출시될 것이다 라는 여러 분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만큼 XRP ETF 관련 소식은 매우 기대된다는 말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XRP ETF가 출시된다면 개인 투자자들과 자산운용사들 구분할 것 없이 많은 투자 물량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건 XRP의 가격 상승을 큰 폭으로 부추길 수 있죠.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생태계를 확장하는 리플 XRP를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